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 공개와 함께 엔비디아용 8단 HBM3 공급이 지연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8일 삼성전자는 3분기 79조 원의 매출과 9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실적 부진의 이유는 50% 이상 차지하는 DS 부문의 업황 악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 들어 상장사가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사주 공시 강화 등으로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자 이를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환사채 발행이 급부상한 것입니다. 정부의 자사주 대책 시행이 연기된 만큼 추가적인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 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 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열고 우호 관계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고 첨단 산업과 공급망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다들 잘 이겨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관한 실적 발표가 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악재가 나온 건데요. 저는 이런 의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분기에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났을 때요. 오히려 시장의 컨센을 상회했었는데 주가의 탄력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닥을 잡아봐야 될까요? 삼성전자에 관한 악재들은 조금 덮어두고요. 이 시장의 기회들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관한 기회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는 0.45%, 코스닥은 0.13%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종 흐름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 중반 들어서 어느 정도의 탄력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의 하락에 맞물려서 개인들의 일부 매수세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마감 지을지도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일종 흐름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 중반 들어서 탄력들을 다소 가져가는 흐름이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약세로 돌아섰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역시나 외국인들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후 1시 7분을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관한 매도 물량들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보는 게 우리 시장에서는 급급해 보입니다. 다만 개인은 6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6,399억 원의 매수 물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기관과 외국인들 각각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상당히 큰데요. 현재는 930억 원을 덜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관한 흐름들 같이 집어가 보도록 하죠.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들 현재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악재를 그대로 이어받는 모습입니다. 어제 대비해서도 대비된 모습 보여주고 있죠. 현재는 3%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에 관해서 시장에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실적 발표가 났고요. 거기에다 더불어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함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니까요. 이 내용의 핵심은 벤츠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는 배터리가 바로 원통형 배터리다라는 겁니다. 애리조나주에 있는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했고 그 계약 기간은 대략 10년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에 관한 새로운 섹터에 접근해봐야 될까를 고민해 보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유일한 빨간불 보여주면서 3.81%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시장에서 쉬어가는 흐름 보여줍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 종목군들도 KB금융만 조금의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종목군들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어제 그래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져 왔었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역시나 보합권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군들은 그래도 빨간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이 그래도 약보합이긴 하지만 지켜주면서 코스닥 시장에 관한 하방 경직성을 주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고요. 엠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업화에 관한 긍정적인 여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엠캠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국발 쇼크로 인해서 공급 쇼크를 겪게 된다면 충분히 이러한 사업들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엠캠은 최근에 여러 악재를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엠캠의 그러한 상승률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가캠 바이오가 그래도 큰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안에서도 선별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좀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오늘 3%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도 오늘 상승하죠. 1.79%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재가 리노공업은 오늘 쉬어가는 흐름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관한 충격들은 많이 덜어내고 계실까요? 저희가 오늘 마감 시장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마감 시장까지 같이 한번 달려볼까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의 충격들을 좀 소화해가는 시장인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함께해 주실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요? 네. 오늘 네. 지수가 한 10여 포인트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4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맞아요. 어제 상승에 대해서 더 가기 위한 조정, 도움닫기의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한 발 더 들어가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부분에 대한 해석차가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내용을 오늘 한번 깊이 있게 좋습니다.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이번 실적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저점 찍는 구간에서의 악재 해소가 되었다라고 기본적인 틀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이러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저는 일단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마이크론 실적과의 비교를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이제 마이크론이 그래도 삼성전자랑 주가의 방향성들이 좀 비슷하게 가다가 네. 마이크론은 그래도 실적이 좋았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삼성전자의 실망감이 더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조금 들기는 제가 합니다. 그 각도를 비틀어 가지고 한번 해석을 드릴게요. 네. 마이크론의 최근 실적을 보게 되면 분기별로 60억 불, 한 70억 불 됩니다. 68억 불, 그다음에 77억 불을 발생시켰어요. 그러니까 급증한 건 아니에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와 비교해서 대치된 그 주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주가 분석과 동일시하게 판단하는 종목, 인텔이 조금 더 가깝겠죠. 오히려 인텔 쪽으로. 네. 인텔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14억 불, 15억 불,
그리고 12억 불, 12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의 실적이 감소 추세 네네.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분기별로 한번 제가 설명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천천히 따라오세요. 네, 그럴게요. 지난해 2분기부터 제가 쭉 한번 달려. 네, 달려봅시다. 네. 삼성전자 지난 2분기 실적은 6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때 반도체 사업 부분에 있어서 거의 8조 가까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적자를 시현했습니다. 가전하고 핸드폰 사업 부분에서 이익을 발생시켜서 겨우 전체 이익률이 6천억 원이었고요. 그 다음 분기는 2조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분기는 3조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분기는 전분기죠. 10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9조 원입니다. 추세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9조 원의 실적 그렇게 쇼크라고 볼 수 있는 내용에서의 실적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죠? 여기 하나 더. 네. 9조 원의 실적을 발생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는 충당금을 쌌습니다.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 충당금을 많이 쌓게 되죠. 최근에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PF 사태와 관련된 충당금을 쌓느라고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연초 흔들림의 모습을 좀 더 보여줬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충당금을 쌓은 이유는 지난해 적자가 났죠. 네. 그래서 올해는 흑자가 났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지 못했어요. 이번 해 성과급을 주기 위한 일회성 충당금입니다. 삼성전자 직원의 1년 총 그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전체 네. 직원의 1년 총 급여가 6조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장사를 잘하게 되면 성과급 뭐 100%, 많게는 1000% 준 적도 있긴 하지만 100%에서 200% 정도 성과급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6조 규모의 1년 연봉에서 이제 100% 정도, 그러니까 월급의 월 100%이기 때문에 대략 한 6조 원에서 1조 2천억 사이가 이번 성과급 충당금으로 쌓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과급 충당금 쌓는 과정에서 일부 이익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흐름 보여줬고요. 두 번째, 지난 2분기에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좋았어요, 실적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중에서 그 시장에서 바라보지 않는 관점의 요인이라고 하는 환율이었습니다. 지난 4, 5, 6월에 환율 평균 가격은 1,39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 7, 8, 9월에 환율의 평균 가격은 1,340원 수준이죠. 그러니까 환율이 좀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이익시가 좀 감소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수준에서의 이번 9조 영업이익 달성 부분은 그렇게까지 어닝 쇼크라고 말할 정도까지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삼성전자 지금 바닥 찍었고 주식을 사도 되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의 설명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 하락하고 있는 게 과연 실적과 업황과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비관적 내용으로 주가 하락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아닙니다. 같아요. 네. 절대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경기가 최악이었던 지난해 주가 7만 원 수준이었어요. 지난해보다 더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업황이나 삼성전자의 성장성을 두고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외국인의 매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일 이상 연속적인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왜 외국인이 매도를 할까 부분을 판단해보고 그럼 과연 외국인의 매도는 언제쯤 매수로 전환한다든가 매도가 마무리 지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읽어보면 삼성전자 주가 바닥도 알 수 있어요. 외국인이 지금 현재 매도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의 매도가 아니고요. 엔캐리 자금의 이탈 과정에서 기존에 들어왔던 물량의 매도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엔캐리 자금은 언제부터 들어왔을까요? 지난해 12월부터 엔캐리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왜 지난해 12월부터 들어왔을까요? 지난해 12월에 엔화가 145엔, 이게 30년 박스 상단입니다. 145엔을 지난해 11월, 12월에 돌파했어요. 돌파를 해버렸죠. 그래서 162엔까지 갔는데 우리가 보통 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안정적인 금리 차에 대한 이익치를 발현시키고요.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환율 이익까지 바라보는 이게 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화가 계속 올라가는 상태에서의 흐름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난 12월에
일본 시장에 대해서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40조 이상의 주식을 매수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연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거의 한 20조 정도 매수하는 형태에서의 그 전체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가 집행되었죠. 이 중에 캐리성 자금이 삼성전자만큼의 흐름을 보게 되면 4조 5천억에서 5조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왜 특정 지어서 한 5조 원 정도의 삼성전자 캐리 자금이 들어왔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 지분율이 지난해 12월에 53.5%였어요. 이게 평균치입니다. 네. 삼성전자 주식은 한국을 사는 관점으로 외국인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지분율이 급증하거나 급락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보통 50%에서 55%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20년 평균입니다. 일시적으로 60% 간 적도 있고 일시적으로 45% 간 적도 있어요. 하지만 20년 평균 내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50에서 5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해 연말 기준에서 53.5%였거든요. 이게 갑자기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56.5% 대략 5조 원 정도의 삼성전자 그 매수 자금이 급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일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 자금이 8월, 9월, 10월까지 해서 지금 한 대략 한 5조 원 정도가 매도되어졌어요. 지금 21일, 22일 연속 매도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리 자금으로 들어왔던 삼성전자에 대한 투기성 자금의 흐름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거의 막바지 국면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 오늘 실적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방금 전까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삼성전자의 외국인 오늘 매도 규모는 뭐 이전에 1,000만 주, 1,500만 주, 1,300만 주 매도되었던 것에 비해서 최종적인 실적 발표가 나온 시점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제가 엄청 많진 않았습니다. 제가 한 150만 주 정도까지 매도되어지는 것을 확인했었거든요. 증가하더라도 오전장에 대략 한 200~300만 주 정도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사그러들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의 해석이 가능하고 이 매도가 사그러지게 되면 매수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현재에서의 평가 기준을 판단해 보게 되면 실적 발현된 내용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두 번째, 지난해 최악의 반도체 경기 대비해서도 주가가 7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만 원이다. 그쵸. 지난해 6천억, 2조, 3조 영업이익을 발생했는데 올해는 10조, 9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6만 원이다. PBR이 1.04배다. 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판단 관점으로 지금 시점 삼성전자 사야 되겠죠. 그러면 한 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산다라면 그래 삼성전자 무겁다 하면 뭐가 움직일까요? SK하이닉스 움직이나요? 다릅니다. 다릅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운용 SK하이닉스가 움직일 거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들 하세요. 근데 롱텀하게 주가 흐름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하면 등치된 상황에서의 주가가 움직인 적도 일부 있지만 시차를 좀 달리해요. 달리합니다. 네. 시점이 달라요. 삼성전자 급등하는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SK하이닉스는 조금 쉬는 경향들이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주가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 조금 쉬는 흐름들이 이전 단계에서 계속 보여줬거든요.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첫 번째 지수가 움직이고요. 소부장이 움직입니다. 맞아요. SK하이닉스가 움직이면요. 별도의 그 HBM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종목이 움직이냐. 반도체 내에서 대장 성격에서의 종목 내에서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주가 움직임의 흐름을 판단해서 소부장을 살 거냐. HBM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을 살 거냐. 이 판단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승의 여력이 있어 보이겠죠. 그런데 하이닉스 문제는 뭐냐면 업황이 안 좋고 성장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19만 원 넘어서부터는 겹 매물입니다. 매물대 자체가요? 왜냐하면 앞서 24만 원에서 주가가 내려오면서 20만 원은 바닥이라고 하는 그때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0만 원 깨면 주식을 사는 부분이 굉장히 강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15만 원까지 내려가긴 했었지만 주가가 올라오면서 19, 20 요 근처에서의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매물벽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뚫고의 주가 상승이 가볍게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기간적 요소가 필요하겠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7만 원대에서 그냥 가볍게 그냥 6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시장 투심이 살아난다든가 분위기가 전환되든가 어제 이찬지 업종 보셨지 않습니까? 몇몇의 재료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투심이 살아나면서 전 업종이 움직이는 아주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난 거 보잖아요. 주시장은 어제 오늘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전반의 흐름이 오늘장 실적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강하다라고 한다면 내일 정도에는 투심이 회복되겠죠. 그러면 7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내렸던 매물 공백화에서의 주가 움직임은
가볍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반도체 그래 한번 사보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를 먼저 사야 되는 네. 거고요. 삼성전자 내에서도 난 삼성전자 무거워. 좀 가벼운 정보 살까? 할 때는 소부장을 사면 됩니다. 이 관점으로 반도체 전반의 오늘장 뭐 실적과 연동되어서 주가 상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왜냐면 뭐 제가 주식을 잘 알고 뭐 잘하시죠. 이런 네. 내용을 제가 뭐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시장에 오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평가하는지를 시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네. 제가 지점에 있을 때 지점장도 하면서 그래서, 본사에서 또 여러 팀장들을 하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필요한 부분들이 뭔가를 판단할 때 이런 장에서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흔들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치를 가해서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해보게 된다면 삼성 모두가 악재라고 할 때, 맞아요.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항상 주가는 예 네. 하는 종목이 움직이죠. 네. 이런 맥락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절대로 지금 수준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흐름에서 오늘 실적과 연동되어서 네. 전체적인 반도체 뭐 흐름들, 주가 상황들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듣게 돼서 너무나 든든합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소부장주들도 좀 약세거든요. 같이 가는 흐름으로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도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이제 마이크론 실적과의 비교를 시장에서 많이 하길래 그 부분도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비교할 또 다른 기업들까지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캐리 트레이드 자금 네. 어느 정도 청산이 됐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뭐 추가 청산에 관한 그런 위험성은 시장에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없죠. 왜냐하면 캐리 트레이딩은 원칙적으로 환율과 연동되어진 흐름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현상들을 보여준다는 말씀드렸죠. 네네. 최근 엔화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140엔을 살짝 붕괴시켰다가 150엔 근처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엔화와 연계된 캐리 트레이딩 자금의 이탈은 마무리됐어요. 지금 삼성전자 중심의 매도 규모의 물량이 나오는 것은 일부 마지막 구간에서의 매도 물량의 일부분이 지금 청산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뭐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그래서 엔캐리 자금 이탈과 관련돼서는 이미 정리가 되었다. 150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캐리 자금에서의 이탈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시간을 두고 캐리 자금이 빠져나가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최근 150엔 이탈하면서 140엔 언저리까지 왔고 되반등을 주는 과정에서 이탈 자금은 마무리되었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삼성전자에 관한 이야기들 좀 들어봤습니다. 시장에서 두려움 많았던 이슈였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촘촘하게 인사이트들로 채워드린 만큼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오늘 시장에 있었던 뉴스들과 함께요. 또 섹터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제발 삼성전자 영업이익 10조만 넘겨라. 많은 분들이 손모아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를 매수한 투자자 71만 명 중 92%가 지금 현재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많은 이들의 바람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3분기 잠정 실적을 내놨죠.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이 부회장이 사과문을 기재를 했습니다. 어떤 성적표였길래 이렇게 사과문까지 썼나 우리는 자세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영업이익이 9조 1천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출 쪽에 있어서는 79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이상 증가, 사상 최대치를
깨고 올라서는 움직임 가져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잘했네 싶을 수가 있긴 하지만 사실 영업이익이 그리고 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웃돌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죠. 시장의 기대치를 잘 충족을 해줬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시장의 기대치 살펴봤더니 영업이익은 10조 원이었고요. 매출은 81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하회를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영업이익이 원래 한 14조 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기대치를 많이 낮춘 것이 바로 10조 원이었는데 이마저도 채워주지 못했고요. 그리고 지난 2분기에 무려 7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 원을 웃도는 움직임 가져갔었는데 이번에 다시금 깨고 내려갔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어닝 쇼크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성적표를 발표를 했냐?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이 DS 부문 영업이익이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난 2분기에 6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확하게 실적이 아직 부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3분기에는 5조 3천억 원으로 크게 쪼그라들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던 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핸드폰과 PC 수요가 좀처럼 회복세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의 퀄테스트 통과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성과급 지급이 있었죠. 일회성 비용이 또 그 와중에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 DS 부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적 악화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SK하이닉스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SK하이닉스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크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 영업이익보다도 1조 원가량 더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까지 합치게 된다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 당연히 엔비디아에게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대체 언제 퀄테스트 통과할 수 있을까요? 주주 92%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슈 하나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오늘 뭐냐 물으신다면 많은 분들이 비만 치료제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오는 15일에 국내에 상륙을 알렸습니다.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었던 이 싹센다보다도요, 효과도 더 뛰어나면서 편의성도 우수합니다. 일단 싹센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주사를 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효과도 더 좋죠. 당연히 가격은 더 비쌉니다. 이 싹센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80만 원에서 크게는 100만 원대를 웃돌 것이다 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도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될 텐데 지난해 기준 1,78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싹센다는 점유율 37.5%를 차지하면서 명실상부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싹센다의 수요가 위고비가 만약에 들어오면 그대로 위고비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테고 자연스럽게 국내 비만 치료의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매력적인 시장에 일라이릴리도 당연히 뛰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 장 마감하고 나서 펩트론 쪽에서 일라이릴리와 관련해서 이슈 하나를 꺼내놓은 바가 있었는데요.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펩트론과 일라이릴리가 함께 손을 잡고 플랫폼 기술 평가를 하고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펩트론의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일라이릴리의 약물 효과가 더 연장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효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주사 횟수가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잘
잘 적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 6개월에 딱 한 번만 맞으면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이 펩트론이라는 이 작은 기업일지 모르겠지만 일라이릴이라는 이 글로벌 큰 제약사가 펩트론의 기술을 인정했다. 그리고 파트너를 맺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펩트론 장중한대 상한가를 터치하는 움직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증시에서 이 비만 치료제의 이 만병통치약설이 또다시 떠들썩하게 부각을 받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 보였었죠. 이런 여러 가지 호재 받아가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 정말 큰 폭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대화제약도 큰 폭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 두 가지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하락인 자율주행이고요. 당장 어제만 해도 상승세 보였는데 오늘 하락한 이유 당연히 테슬라에 있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곧 있을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셀온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다 보고 있습니다. 기대가 높은 반면에 로보택시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인데요. 관련 종목들은 오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 쪽 또 아이폰입니다.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애플이 간밤에 2% 넘게 밀려나는 움직임 보여줬죠. 아이폰 16 AI 기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판매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관련 종목들도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은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잠정 실적도 함께 발표가 된 바가 있었죠. 한번 살펴봤더니 영업이익이 4,48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장중한때 5% 가깝게 큰 폭으로 치솟았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 2시를 넘어서면서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대응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연휴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략 대응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앞서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추가적인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저희 방송에서 석유화학 관련주들을 저희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시면 면서 중국에 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그 짚어주신 내용들이 사실 많이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꼭 언급을 드려보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업종에 관해서 계속 바라볼 수 있을까? 지금 시장에서 아니면 이제 다른 업종을 좀 봐야 될까? 계속 궁금합니다. 바라보면서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줄기가 있어요. 시장을 상승 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핵심 이슈가 시장을 앞으로 끌고 갈 거거든요. 글로벌리. 첫 번째는 미국의 경기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경기 부양입니다. 회복과 부양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과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많은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노력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었죠. 이번에는 시장 환경이 달라졌어요. 제가 2주 전인가요? 그때 이제 경기에 대한 동향을 말씀드리면서 중국의 위안화 흐름이 예전과 다르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면서 7.3 위안에서 움직이던 위안화가 7 위안까지 움직였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자금 시장에서의 동향을 판단해 볼 때 돈을 풀면 해외로 나갔던 자금들이 위안화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돈을 풀어도 해외로 나가지 않고 외부에 있는 돈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환율 시장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중국에서 부양을 하면 할수록 이 효과가 계속 발현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
회복과 관련된 국내에서 1번으로 움직이는 석유화학 종목들에 대한 왜 소비재이기 때문에 네.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봐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확장적 의미로서의 해석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경기 민감주 또는 경기 회복주라고 하는 섹터는 석유화학이 있고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네. 자동차 잘 봐야 됩니다. 움직임 나올 겁니다. 완성차 말씀하시는 거죠? 부품? 완성 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볼까요? 네. 네. 그리고 철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이 있고요. 유통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가 회복될 때 첫 번째로 움직임이 진행되는 섹터가 이 섹터의 흐름이거든요. 첫 번째로 석유화학이 움직였고 철강도 이제 조금씩 움직이죠. 움직여요. 어제도 움직였어요. 최근에 네. 정말 무겁다라고 판단되는 현대제철 같은 그런 현대에서 무거운 어제 주식이 움직였어요. 네. 가벼이 움직이잖아요. 왜 움직일까요? 일부에서 철강에 올라가서 그런 이유가 아니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경기가 살아난다. 자동차 네. 특징적으로 또 봐야 되고요. 건설은 좀 시차는 있지만 오늘 건설도 좀 움직여요. 오늘 조금 움직입니다. 네, 건설 좀 봐야 돼요. 유통주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움직이는데 이 흐름에서의 종목의 진행이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갈 화두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경기 회복입니다. 경기 회복과 관련된 내용의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면 지금 한미일 시장의 특징적 내용을 보게 되면 박스 돌파 직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죠. 네. 일본 시장 현재 우리가 체크하고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떤지 미국 시장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네라고 보통 이렇게 간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내에서의 그 한미일 모든 시장이 8월, 9월, 10월까지 해서 박스 내에서의 등락장에서의 흐름들이 최근까지 진행됐어요. 국내 시장은 2,700포인트가 박스 상단입니다. 네. 아직 많이 남아있죠.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39,500포인트인데 네. 거의 왔어 이제. 한 걸음만 더 네. 앞으로 나가면 박스 돌파입니다. 미국은 살짝 돌파했다가 살짝 쉬고 다시 있어요. 쉬고 있죠. 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거의 돌파했다라고 보는 과정에서의 진행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발만 더 나가면 박스 돌파입니다. 네. 8, 9, 10월 장에서 박스 상단을 돌파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장은 좀 많이 가야 우리는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가면서 갈 겁니다. 열심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 가는 과정에서 네. 박스 돌파 흐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 대형주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까? 반도체도 네. 봐야 되고요. 대형주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의 시장,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회복, 중국의 경기 부양, 이 두 가지 화두가 앞으로의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주목되어야 될 화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게 확장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석유화뿐만 아니고 확장적으로 설명드려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시장의 큰 줄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항상 좀 엇박자가 난다고 하죠. 미리 이런 줄기들을 파악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이기시면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그 팁들 주셨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에 집중하면서 경기 민감주에 여러분들 조금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라는 부분들 저희가 분명하게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주들도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제가 느끼기엔 예전 대비해서는 탄력이 그렇게 좋다라고 물론 이제 특징적인 종목군들은 있지만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 대표님은 이 섹터군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시장을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셨다면 최근까지 시장의 성장주 내에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주 핑퐁 게임이었죠. 힘겨루기가 있었어요. 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스가 플러스권대에서 움직임이 진행됐어요. 네, 맞아요. 근데 LG솔루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딱 치고 가면서 맞아요. 삼바가 또 마이너스로 딱 맞아요. 하락을 했어요. 네. 핑퐁 게임의 연속성 진행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오. 성장 섹터는 언제까지 움직일 것인가를 판단해 보게 그게 되면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최근까지 해서 성장 섹터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러셀 1000지수라고 해서 성장 섹터의 종목들만 뽑아오는 시장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알파 DXA라고 해서 성장 섹터만 모아놓은 그 지수가 있어요. 다 신고가입니다. 우리나라의 형태에 있어서도 성장 섹터가 비교적 강하죠. 네. 그러면 이 성장 섹터는 언제까지 움직이냐면 박스를 돌파하는 지점에서 성장 섹터의 주가 움직임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박스 내에서 지수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성장 섹터가 강합니다. 그럼 우리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2,700 지수 도달 시점까지는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 좀 더 움직일 거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다시 제약바이오의 섹터로 넘어와서 제약바이오만 놓고 본다면 여기에 이제 신약과 CDMO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나눌 수 있죠. 네.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신약과 CDMO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이슈들이 있어요. 굉장히 강해요. 네. 안 움직이다 오랜만에 네. 세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오늘장 제일 궁금한 게 대표님 비만 치료 관련 종목들 물린 거 있고요.
지금 살까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제가 묻고 싶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지영 앵커에게 네. 제가 다른 건 잘 모르는데요. 주식시장 오래 있다 보니까 옛날 얘기 많이 알아요. 아, 옛날 얘기요. 특히 네.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네. 옛날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인생은 반복된다고 하죠. 네.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들은 반복적 흐름들을 계속 보여줘요. 오.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네. 화이자라는 미국 기업이 있어요. 알죠. 네. 화이자의 대표적인 상품이 비아그라입니다. 이게 2000년 초반에 나왔는데요. 비아그라가 잘못된, 그러니까 부작용으로 다른 효과를 발휘하는 내용은 발휘했어요. 잘 알고 네, 계시죠. 네. 비만 치료제도 똑같습니다. 맞아요. 다른 치료 목적으로, 심장병 치료 목적과 다른 치료 당뇨 치료 목적으로, 목적으로 그렇죠. 나왔었는데, 당뇨 치료 네. 목적이었는데 이제 비만 식용 억제 효과가 맞아요. 있는 걸로 맞아요. 이제 지금 현재 네. 상용되고 있습니다. 이 화이자가 지난 2000년 초반에 주가가 2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 비아그라 출시되면서 40불까지 올라갔어요. 수백 올라갔거든요. 이게 이제 해외 시판되고 국내에는 수입이 안 됐어요. 그때 몰래 해외여행 가서 많이 사오다가 걸리고 많이 세관에 뺏기고 많이 그랬던 기억들 그랬던 아마 기억이 납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네.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뒤로부터 14년이 지나서 2014년에 네. 국내 시판이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내 수입이 가능했고요. 병원 처방을 받으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살 수가 있었어요. 이때 시장에서의 변화가 뭐였냐면 그 발기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국내용으로의 제품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한미약품이 뭐 88정, 99정 또 한미약품 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해외 FDA 승인을 받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쵸. 4년, 5년, 쉽지 10년까지도 않죠. 걸리니까 그러면 국내 시판을 목적으로 해서 국내 시판용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때 많은 기업들이 비아그라 효능이 똑같은 그 상품들을 만들었어요. 한미약품의 주가가 이 당시에 2013년도에 2만 원대였거든요. 10만 원까지 움직였어요. 이슈로. 야. 그러면 제가 옛날 얘기 말씀드린다고 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국내 시판이 임박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재료 노출 다 끝난 거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런 쪽으로 그게 접근하실 고민입니다. 수 네.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옛날 얘기를 접합해 보게 네. 되면 한미약품이 국내 시판 뒤에 2만 원대에서 10만 원까지 올라갔대. 물론 그 뒤에 10만 원이 70만 원까지 가게 했어요. 맞아요. 이때는 면역 치료제 수출이라는 이슈가 뭐가 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이때 2014, 15, 16, 17, 막 이때 이제 주가 또 쭉 올라갔는데요. 일단 국내 시판이 되면서 허용이 되면서 수입이 허용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주가 반응도 국내 기업들이 많이 개발을 하면서 여기에 특화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국내 시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제약사들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강점이에요. 아마 저는 전 세계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이 1위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FDA 승인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말하면 걸리죠. 네. 제가 이제 예전에 금연 치료제 화이자에서 나온 챔픽스라는 그 처방을 받아야 되는 네. 약품을 제가 처방받아 먹었는데 그 주의사항에 보면 자살 충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FDA 승인을 쉽게 못 받는 게 우울증을 동반한 자살 충동에 대한 이 부분을 커버해야 되거든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부작용을 커버해야겠네요. 네. 네. 실제적으로 비만 치료제, 식욕 억제제 우리 한약방 가면 많아요. 현재도. 그런데 이게 공식으로 승인되기 위한 과정이 멀거든요. 근데 국내 시판용은 조금 완화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서만큼은 세계적으로 제약사들이 잘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내 당뇨병 환자가 500만 명이고 현재 네. 환자가 네. 그리고 환자 집단 가능군이 한 1000만 명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제약사들이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을 했어요. 여기서 살짝 비틀면 비만 치료제가 비만이거든요. 네. 11월에 중요한 얘기니까 조용히 제가 말씀. 네, 조용히 한번 들어볼게요. 세계 비만학회가 있습니다. 알죠. 너무 조용한 내용은 아닌데 알고 있습니다. 이 네. 비만학회 이슈죠. 네, 네, 그러면 네. 팔가 국내 시판된 이유가 팔가가 아니라 네. 앞으로 이슈가 계속 발현이 돼 있구나. 이 비만 치료제 비만 이슈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오히려 국내 시판이 되고 이게 점화가 되면서 확장되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계속 오늘 보자. 뭐 펩토론이 굉장히 강하지만 그 이외에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유한양행이나 등등등등 종목들이 또 추가로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새롭게 움직이는 여러 종목들도 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들은
봐도 된다. 아, 라는 측면으로 옛날 이야기를 접합시켜서 지금의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하면 항상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또 대표님 관심 섹터도 지금 빠르게 들어봐야 됩니다. 네네.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저 또 3분 안에? 반도체 관심 있다고 오늘 반도체죠. 말씀드렸죠. 네, 어떤 반도체에 기업 대해서 볼까요? 네. 소부장이고요. 소부장 쪽. 리노공업. 네. 리노공업하면 네. 어떤 기억 나시나요? 리노공업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매일매일 체크해 네, 주시더라고요. 매일매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네. 반도체 종목을 살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성장성을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지금 매출이나 영업 실적을 보고 이렇게 평가해서 반도체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네, 네. 왜냐면 업황 호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을 보고 접근을 하면 됩니다. 과거에 주가가 굉장히 가볍게 가파르게 움직임이 좋았다. 그리고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 개선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셌던 종목을 지금 시점 충분한 주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리노공업 얘기하면 지난해 연말 올 초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지. 탄력 있던 종목이지. 네. 30만 원까지 그냥 주가 쭉 갔던 종목이지. 잘 달리는 종목이지. 최근에 16만 원까지 네. 내려온 이후에 약간 반등을 주고 있지만 반도체 소부장이 간다 하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흐름에서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겠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 부분을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반도체 소부장 같은 업황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적이 약간 하락한 형태의 많은 내용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급격한 상승의 실적 개선은 아니지만 전분기보다 좀 나아지고요. 전분기보다 좀 나아지고요. 이번 3분기도 지난 2분기보다 좀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소부장 내에서도 그렇게 좋아지는 회사가 몇몇 없습니다. 한미반도체라든가 리노공업이라든가 몇몇 종목이 전분기 대비 좋아지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밸류업 지수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여기 포함됐습니다. 네. 앞에 주가 상위 종목의 체크도 되어지는 종목이기도 지수. 하지만 네.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라는 것은 인정받았다라는 어느 내용의 정도, 그죠? 종목이겠죠. 네. 그러면 이런 맥락점에서 본다면 소부장 한번 사볼까? 그러면 소부장 내에서 어떤 종목 탄력 좋고 조금씩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리노공업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소부장 업체들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앞서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쪽이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부장 개별 종목들 보는 것들이 오히려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수익률 측면으로의 접근을 하신다면 무거움 대비해서 가벼움을 추구하실 때는 소부장이 낫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리노공업에 관해서는 전략들을 세워갔을 때는 지금의 관점에서의 매수 시점도 괜찮다고 보세요? 좋습니다. 지금 지금도 좋다. 19만 원 초반인데요. 이 가격 무난한 가격입니다. 무난한 가격이다. 조금 싸게 물론 이제 저가에 사면 좋겠지만 저는 주식을 투자할 때요. 1, 2%, 2, 3%는 그냥 이 정도는 접근 지점이라고 한다면 주고 사도 크게 부담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올라간다면 22만 원까지 1차 목표 가격으로 상승이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 네. 22만 원 근처에 가면 제가 다음 시간에 나와서 네, 한번 다음 이야기를 타겟 포인트의 해보도록 가격도 할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관한 저희가 보다 면밀한 분석부터 또 대표님의 관심 종목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 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마감장까지 전략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